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매크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지오메트리 70 제품을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품을 하나하나 꺼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커스텀 키보드 제품이기 때문에 구성품들을 하나하나 빌드를 해줘야 합니다. 먼저 보강판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이 보강판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라 두 가지 방법으로 결합할 수가 있네요. 하나는 가스켓 결합 방식의 보강판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 나사를 체결해서 할 수 있는 아마도 탑마운트 보강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기판입니다. 스위치를 뺐다 꼈다 갈아 끼울 수 있는 핫스왑 기판이고요. 이렇게 한 줄, 두 줄 플렉스 컷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여기 위에랑 아래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문자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구조를 생각한 거 괜찮네요. 매크 지오메트리 70%. 기판을 뒤집어 보면 핫스왑 소켓들이 보이고, 여기 끝부분은 도터보드를 체결해서 연결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키보드 내부에다가 채워 넣는 그런 흡음재들이 들어있네요. 하우징에 붙이는 가스켓 테이프, 아마도 키보드 하판에 깔아주는 흡음재, 기판 바로 위에 올려주는 스위치 폼, 스위치 모양대로 구멍이 뚫려있죠. 기판 바로 아래에 깔아주는 하부 폼, 핫스왑 소켓 모양으로 재단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판과 보강판 사이에 넣어주는 기보강 흡음재 들어있습니다. 전부 재질은 포론 재질로 보입니다. 스릉. 총 3개의 은색 봉다리가 들어있는데요. 슈르릉. 여러가지 나사가 들어있는 나사 봉다리 1, 슈르릉. 나사 봉다리 2, 요거는 키보드 바닥면에 붙여주는 범폰 스티커로 보입니다. 자, 그럼 구성품 소개 마지막 하우징을 꺼내봅니다. 자, 이 제품은 지오메트리 70의 네이비 블루 컬러입니다. 사이드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여기 내부는 벌써부터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황동 재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키보드 쪽에서 이 황동 재질을 채택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황동 재질은 살짝만 닿아도 금방 부식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키보드에 무게를 올려주고, 이 키보드는 무게가 올라가면 그만큼 타건감도 좀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황동이라는 소재를 좋아하는 이유가 키보드 소리를 조금 좋게 만들어줘서 좋아합니다. 사실 이 황동이라는 소재가 요즘에 잘 안 쓰이는데 저는 그래서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채택을 해줬네요. 이게 이런 변색 때문에 일반 구매자분들은 이런 거를 보내면 어떡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요 황동 재질을 선택한 거는 진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키보드 재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옆 라인에 포인트가 싹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 뭔가 좀 특이하네요. 요 지금 얼핏 보면 황동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알루미늄에다가 금색으로 아노다이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포인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이렇게 깎여 있네요. 이런 거는 뭐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키보드 앞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져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살짝 각이 있으면서 멋진 느낌이 드네요. 자, 키보드를 뒤집어 볼까요? 여기에는 똥파리 색상의 크로마 PVD 무게추. 예쁩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 이거 뭔가 로고가 묘한데요? 굉장히 있어 보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하우징 자체가 좀 매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매력들이. 범폰 스티커를 붙이는 거는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네요. 되게 뭔가 특이해요. 특이해. 재밌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뭐 약간 바코드 같은 디자인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는 나사도 이런 식으로 노출을 하지 않는데 검은색 나사를 채용해가지고 그냥 디자인 포인트로 그냥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올드 하우징 느낌도 나면서 세련되면서 뭔가 자신만의 컬러는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저는 벌써부터 이 제품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께 아셔야 될 게 말이에요. 여기 안에 지금 이렇게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생 황동 재질을 넣은 거 일부러 넣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다 재질이 다르잖아요. 재질이 다 다른데 일부러 황동을 가공을 해서 여기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키보드 짬밥이 차면은 이것도 하나의 멋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을 받으신 다음에 요런 약간 뭐 부식이 일어나서 이거 뭐 QC가 잘못됐다, 이거 불량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은 저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의 멋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진짜 조립을 빨리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저는 지금 요거랑 요 황동 느낌이 너무 좋아서 차라리 그냥 여기도 부식돼도 되니까 여기도 황동이었으면 좋겠고 여기도 황동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네이비와 황동도 진짜
진짜 예쁘게 어울리네요 저는 진짜. 근데 이게 내부에 있다는 거 약간 진정하고 키보드 빌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를 빌드할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건요, 이 기판에다가 스테빌라이저를 심어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6.25U 길이도 할 수 있고 7U짜리 길이도 할 수 있네요. 윈키리스 옵션이 있다는 거겠죠. 여기 있네요. 윈키리스 옵션이 있고요. 이쪽 엔터 쪽은 ISO 엔터도 함께 호환될 수 있게 이런 식의 모양으로 하수압 소켓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지금 윈키 옵션이라 이런 식으로 빌드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이 사진 뭔가 느낌 좋은데요 되게. 제가 키보드를 좋아하긴 하네요 진짜. 스테빌라이저는 FL-CMMK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분해를 한 다음에 철심 수평을 잡고 스테빌라이저 하우징을 윤활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심은 수평을 잡아줍니다. 손가락으로 톡톡 쳐가지고 철심이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체크를 해주고요. 여기를 톡톡톡 쳤을 때 소리가 나면은 그 부분이 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떠 있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낮춰줍니다. 다시 한번 철심을 이렇게 톡톡 건드려 보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한 번에 잡히지는 않아요. 잡을 때 감각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톡톡톡 쳤는데 괜찮다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철심은 이런 식으로 수평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철심 5개를 수평 작업해줬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윤활제를 사용해서 하우징 안쪽, 스테빌라이저 하우징 안쪽을 이런 식으로 윤활을 해주시고요. 스테빌라이저를 방향에 맞게 잘 끼워줍니다. 그 이후에는 철심에도 윤활제를 묻혀서 약간 이런 찐득한 그리스 타입의 윤활제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저는 퍼마텍스를 사용했고요. 자, 철심에 묻은 윤활제를 이렇게 펴 발라줍니다. 너무 많이 하면 먹먹할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윤활한 철심을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스템에 체결해가지고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 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윤활제를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기역자 살짝 여기도 묻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딱 체결해 주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비틀어서 돌려보고 있어요. 요거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스테빌라이저 운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철심 수평 작업과 하우징 윤활 작업을 거친 스테빌라이저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요, 요 기판에다가 심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요 스테빌라이저를 심기 전에 기판 위에 바로 이렇게 올려주는 이 흡음재를 보통 깔고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요거는 재단이 이렇게 다 잘 되어 있어가지고 스테빌라이저를 장착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올려줘도 괜찮게 장착이 되는 방식으로 재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올려주고요. 기판에 스테빌라이저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구멍과 작은 구멍이 있는데 큰 구멍에다가 먼저 이렇게 클립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쪽에 나사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이 스테빌라이저 볼트를 이 투명색 와샤와 함께 결합해서 볼트를 여기에 결합을 해준 다음에 조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서 조여주세요. 제가 반대로 돌리는 이유는 탭의 방향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는 여기는 와샤 자리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방금 자리는 와샤를 조이지 말고 이렇게 와샤를 반쪽알이 내주세요.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와샤를 반쪽으로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먼저 나사만 이렇게 살짝 조여주시고, 이렇게 조각낸 와샤를, 자 보이죠? 이렇게 살짝 밀어서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조여주시면요, 자리를 잘못 잡아서 살짝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제대로 넣어주신 다음에 한 손으로 조일 때는 와샤가 자꾸 이동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준 다음에 체결을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조립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렇게 조립이 완료된 다음에는 스테빌라이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꼭 테스트를 먼저 해주세요. 이게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보드 빌드를 많이 안 해보신 초보분들은 잘못 조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테스트를 꼭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기판 위에 흡음재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스테빌라이저 쪽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철심 아래로 쓱 넣어주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정상으로 체결이 됩니다. 아니네요. 요거 지금 안 잘려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잘려져 있지 않으면은 지금 이렇게 조립이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이런 부분을 재단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들어가지 않던 것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이렇게 쓱 넣은 거예요. 여기도 방금 이렇게 재단을 해줬고요. 이렇게 철심 아래로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먼저 결합을 하고 저처럼 가위로 자르지 말고 바로 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를 장착을 미리 하셨다면은 저처럼 하셔도 전혀 무방하기 때문에 귀찮게 스테빌라이저 분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위에는 이렇게 기보강 흡음재를 또 올려주시고요. 근데 이거 기보강 흡음재가 스테빌라이저에 걸리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거는 재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위질을 해주고요. 다시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간섭이 생길 만한 부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줬습니다. 요거는 뭐 실제로 구매를 하셔서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쪽 다시 이렇게 날려주고요. 이쪽 부분도 제 역할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자, 이제 여기 위에다가 보강판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강판 자체에 이렇게 구멍이 나져 있잖아요. 이 구멍이 여기 기판을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기판과 보강판을 이렇게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사를 체결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중에 그 나사가 있겠죠. 그런데 키감을 좀 약간 답답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러 그 나사를 체결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업을 한다는 거는 이 상태로 그냥 스위치를 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스위치를 한번 체결해 볼까요? 저는 SPM에서 판매하는 페블 스위치를 한번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느낌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스위치를 한번 채택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끼워 주시면 됩니다. 맞춰 끼우다 보면은 알아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빌드가 저절로 됩니다. 먼저 이런 귀퉁이 부분부터 스위치를 끼워주도록 할게요. 자, 귀퉁이에 이렇게 스위치를 체결해 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스위치를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를 장착 완료를 해줬습니다. 이제는 요거를 이 하우징에다가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하우징을 뒤집어서 다시 봐도 예쁘네요. 일단은 범폰을 좀 먼저 붙여볼게요. 요 범폰 스티커를 붙인다는 말이고요. 자, 스티커를 깔끔하게 떼어내준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고요. 여기 아래쪽도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반대쪽도 붙여주고 마무리 마지막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졌고요. 나사를 풀어서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나사들을 전부 풀어주세요. 자, 나사를 이렇게 전부 다 풀어주면은 하우징 상하판을 분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하판이고요. 지금 이 상판을 이렇게 뒤집으면요,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여기 중간판 바로 빼볼게요. 이 금색으로 된 중간판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꽂느냐 아니면 뒤집어서 꽂느냐에 따라서 결합 방식을 바꿔줄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자, 얘도 분해를 해줍니다. 자, 나사를 이렇게 전부 다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 중간판을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판을 올려두고 중간판 요거부터 보자면요, 한쪽 면은 이런 모양이고 요거를 뒤집으면은 반대쪽 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요런 모양에 맞는 거는요, 보강판이 이런 모양일 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요 모양일 때는 이 탑 마운트 방식 요렇게 맞출 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먼저 요 가스켓 스타일부터 빌드를 해볼 거고요. 보통 보강판에다 가스켓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가스켓 스티커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게 보강판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보통 가스켓 스티커가 여러 개가 주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하우징에다가 붙이는 편인데, 요거는 사실 제가 뭐 보강판 뭐 두세 개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다가 붙이셔도 되고 여기 하우징에다가 가스켓 스티커를 붙여주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다 붙일게요. 이 스티커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떼어내 주시고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모양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렬해서 잘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스켓 테이프를 전부 다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완성된 기보강을 이렇게 엎어서 체결을 해주시고 그 위에다가 다시 여기 스티커 붙인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아래로 되게 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이 상태로 나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부분에는 스위치의 높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까딱까딱 하거든요. 바닥에 딱 닿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살짝 올려주시고 나사를 돌려주시면은 좋습니다. 약간 이게 좀 독특한 방식인데 설계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자, 나사를 전부 다 조였다면요, 제품을 이제 이렇게 올려두고 하판을 가져와서 요 하판의 요 꼬다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이 상판과 결합을 해줍니다. 자, 이쪽이죠, 이쪽. 여기다가 방향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뒤집어서 나사를 다시 조여주시면 돼요. 여러분 빌드 하실 때 요 하부 흡음재와 기판 바닥에 이렇게 올려주는 흡음재를 꼭 올려두시고 빌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까먹고 빌드를 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볼트를 다 결합한 다음에 키캡을 다 이렇게 껴주면은 완성입니다. 멋진데요? 키캡은 매트릭스 01 제품을 끼웠고요. 하우징이랑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빌드를 다 했을 때 키보드 무게는요 1.87kg이 나오고요. 가스켓 방식으로 빌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들어갑니다. 또잉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제 케이블을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타이핑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부 폼을 안 깔아가지고 분해한 다음에 하부 폼 2장을 다시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 플렉시블한 그 감이 죽네요. 확실히 지금은 이렇게 꾹꾹 눌러도 딱딱한 느낌입니다. 아주 살짝 미세하게 들어가는 정도. 보강판의 움직임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타건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핑을 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좀 또각또각거리는 그 조약돌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색상도 너무 잘 나온 것 같고요.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은색, 레드, 블루. 이 색깔은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좀 색깔은 다른 것 같은데요. 네이비 블루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약간 막 노란색이 좀 섞인 블루인데 뭘까요? 예, 쿨 그레이. 이것도 느낌 있다. 그리고 프로스트 실버. 이거 실버 색상이구나. 그레이프 퍼플. 예, 포도 색상. 그리고 레이아웃을 윈키리스 선택해 줄 수가 있고요. 가격은 $239네요. 여기 벨로시 파이어테크 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 색상인데 제가 갖고 있는 거랑은 좀 지금 보세요. 요거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제품은 비아 키매핑도 됩니다. 요 벨로시 파이어테크 홈페이지에서 맨 아래로 쭉 내리면요, 여기 소프트웨어 비아 제이슨 파일 요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탑 마운트 보강판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된 스위치들을 전부 다 빼서 보강판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하나하나 제거해줍니다. 스위치를 다 제거한 다음에 보강판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싹 하고 드러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탑 마운트 보강판을 이렇게 올려주고 다시 스위치를 여기 체결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를 전부 다 체결을 해줬다면은, 자, 여기 상판에다가 이 보강판을 이렇게 얹혀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사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나사를 넣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나사는 요 짧은 나사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나사들이 여러 개 들어있던 봉다리 중에 하나 거기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키보드 빌드할 때 이렇게 보강판 결합 방식이 왜 여러 개냐면요, 이 결합 방식에 따라서 키감이 정말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여러 가지 보강판 결합 방식을 쓴다고 꼭 좋은 하우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선택지가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탑 마운트 결합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원래 있던 요 중간판 있잖아요, 요거를 이번에는 여기 탑 마운트 스타일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덮어준 상태에서 또 체결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조이는 거 이렇게 전부 다 체결을 해주신 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하우징 결합을 완성해 주시면은 탑 마운트 완성입니다. 예, 지금은 탑 마운트 결합 방식으로 새로 빌드를 한 거고요. 키캡은 GMK 버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타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탑 마운트까지 빌드를 해서 타건을 해봤는데 제 느낌은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 하우징 자체의 느낌이 되게 또각또각거리면서 발음이 좋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정갈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정갈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거 이 디자인 밸런스가 제가 지금 이 배열을 처음 써보는 건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F열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일반 탱키리스에서 F열만 없는 건데 요거 가지고 일은 안 해봤지만 굉장히 적응하기도 되게 편하고 원래 쓰던 배열들이 이렇게 딱 있는 거니까요. 보면 볼수록 뭔가 마음에 듭니다. 이거 뭔가 이 하우징은 약간 좀 클래식함과 현대적이 좀 약간 공존하는 그런 컨셉으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볼캐치나 이런 것들을 따로 채용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는 나사 방식을 쓰면서 황동 소재를 쓰고 디자인에서는 새로운 요소들을 많이 넣어줬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239달러인데요. 그럼 한 32만원 정도 나오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오랜만에 좀 뭐랄까 빌드다운 빌드를 한 느낌이고 제가 키보드에 빠졌을 때 정말 좋아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요소들이 들어간 제품이라 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집중하면서 즐겁게 빌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벨로시 파이어테크에서 판매를 하는 지오메트리 70의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